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 녹음을 2번 하게 됐는데 원래는 방송이 벌써 이미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제가 녹음 버튼을 안 눌러가지고 다시 녹음을 하게 됐네요. 뭐 어쩔 수 없죠. 제가 이제 실수한 거니까 제 자신이. 네, 어쨌건 뭐 한 번 더 이제 내용을 생각하게 됐는데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뉴스를 이것저것 다 봐도 명확한 방향성을 볼 수 있는 뉴스는 현재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현재 상황. 이거는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금융 시장 자체도 전체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 중에 이제 짜잘짜잘하게 아주 그냥 시그널을 볼 수 있는 게 있긴 있는데 그렇다고 그거 하나를 통해서 전체를 지금 다 명확성을 볼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단 현재 달러 인덱스가 106 가까이 제가 보니까는 110 가까이 찍어가지고 원화로 환산하면 1358원인가 거기까지 올라갔더라고요. 뭐 이거는 이미 다 아실 거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잭슨홀 미팅을 통해서 하반기에도 강력한 금리 인상을 시사하겠다고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은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도 이제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여러분도 이미 인지를 하시겠지만 한국은행에서 아니면 미국 FED에서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햄버거 가격이, 치킨 가격이, 스타벅스 커피 가격이 그게 급락을 할까요? 이미 이거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대중들도 다 알고 있는 거고 만약에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4분기에도 한다는 얘기는 리세션을 의도적으로 도모를 하는 거고 리세션이 온다면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경기 침체가 오면 그 다음에 양적 완화로 들어가는 거예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진짜 큰 프레임으로 봤을 때는 연준에서는 사실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의도하기 위해서 지금 의도적으로 리세션을 만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장세에 만약에 짧지만 아주 굵은 상승장이 온다면 그때를 엑시트로 분명히 우리는 명확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일시적인 언발의 오줌 누기 장세 그냥 뭐 한국적으로 표현을 하면 그리고 이 머지 사태에 관해서도 의견이 분분해요. 이더리움 클래식이 맞다. 뭐 ETH가 맞다. ETHW가 맞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더리움의 머지가 떨어진다는 거에 관해서 또 연기한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 27일 날인가? 9월 27일 날 포스라는 제목의 뭐 비탈릭 부텔린이 책을 발간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분위기 자체가 예전과는 사뭇 달라요. 그래서 진행이 되긴 할 거예요. 분명히 진행되는데 어쨌건 제가 보기에는 ETH든 ETC든 ETHW든 다 반사 이익을 볼 거다. 전부 다 파이를 논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이 친구도 많이 아마 상승을 할 거고. 어쨌든 이것도 뭐 사람들은 뭐 이게 아니다, 저게 맞다 막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만 중요한 거는 날짜가 지나봐야지 아는 거다. 그리고 글로벌리스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마 더 큰 파이를 키워내고 더 큰 폭락을 키워내서 거기서 뭐 본인들이 원하는 이득을 대중들한테 추구하지 않을까요? 뺏어가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번 영상에 이제 뉴스인데 간밤에 나왔던 거 로빈후드에 에이다가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로빈후드에 들어가 있는 코인을 말씀드리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에이다, 솔라나, 도지코인, 아발란체가 있어요. 자, 아발란체가 있고 마틱 그리고 시바이누, 유니스왑, 이더리움 클래식, 라이트코인, 체인링크, 스텔라루멘, BCH, BSV, 컴파운드까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로빈후드를 좀 허접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로빈후드는 그냥 단순한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에요. 주식도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대한 플랫폼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보다 조금 더 타이트할 수도 있어요. 뭐 미국이란 정부 내에서 로빈후드를 이렇게 좀 조사를 할 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에이다가 이번에 들어갔다. 뭐 이것도 아마 중요한 일인 것 같고 또한 중요한 게 향후에 로빈후드 거래소에 들어갈 만한 알트코인이 뭐가 있을까? 넌지시 우리가 이면을 볼 수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이
순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잠정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로빈후드닷컴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리스트업 돼 있는 거 말고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도지코인, 뭐 이런 건 다 들어가 있죠. 근데 여기 뭐 리플코인 잠정적으로 지금 소송에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증권이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등재될 가능성 그리고 있고 큐텀 그리고 뭐 폴리곤은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고 컴파운드 이 시바이누 다 말씀드렸고 네오코인, 지캐시, 모네로, 대시코인, 비트코인 골드, 리스크, 오미세고, 헬륨, AP코인, 엔진코인, 토르체인 다 괜찮은 코인들이죠. 그리고 WBTC, 트론, W, 이더리움, 디센트럴랜드, 바이낸스 코인, 발렌서, 다이, 팬케이크 스왑, 그리고 인터넷, 컴퓨터, 더 그래프, 알고랜드, 베이직 어텐션, 뭐 딥바이 체인, 아에보, 비체인, 파일코인, 제미니 달러, 샌드박스, 아발란체, 이언파이낸스, 프락스, 유니스와 그리고 팬텀, 스테픈, 웨이브스, 그리고 체인링크, 셀로, 폴카닷, 그리고 라리블 있고 아이오타, 엑스 인피니티, 플로우, 코스모스, NEM, 메이커, FTX 토큰, 제로엑스, 헤드라 해시그래프, 니어 프로토콜, 스택스, 테조스, 디크리드, 크립토닷컴, 비트코인 SV, 커브, 뭐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거랑 어쨌건 잠정적으로 들어갈 만한 코인이다. 눈여겨 봐두시면 될 것 같고 왜 이게 중요하냐? CBOE가 움직이는데 CBOE의 일정 부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로빈후드다. 근데 여기 버투라고 또 있죠. 버투 파이낸셜도 마찬가지로 CBOE를 같이 움직인다. 버투 파이낸셜은 글렌 허친슨과 관련돼 있다. 글렌 허친슨은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핵심 이사이다. 뭐 요런 연결고리 관계 그리고 피델리티 자산 운용사도 CBOE하고 관련이 있다. 어쨌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이 로빈후드와 CBOE의 연결고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금융시장에서 이 연결고리는 절대 무시 못한다. 이걸 또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 뉴스는 이제 국내 뉴스인데 이 뉴스를 보면서 이제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과연 왜 지금 이게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하게 감소하지도 않는 추세인데 정부는 왜 여기서 입국 전 코로나 검사를 폐지할까? 그래서 왜 여행객 수요를 증가시키려고 할까? 이게 국내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거든요. 일본 개인 비자 면제 여부 촉각, 그리고 부다페스트 신규 취향 등 증편 예정이라는 게 의미심장하게 이제 보시면 되고 여행 심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의 왕래가 더 많아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어느 순간에 분명히 금융시장하고 연계돼서 이게 부정적인 이슈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 근데 정부는 알면서도 이렇게 사람들을 풀어줄까?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힌트를 찾아야 돼요. 분명히 어느 순간에 또 팬데믹, 폐쇄를 또 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올겨울은 아니겠죠. 올겨울은 아니겠지만 내년 어느 시점이 가면 아마도 이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불거져서 코로나 때문에 또 다시 닫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아마 비슷하게 아마 보실 거예요. 이 뉴스를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비슷하게 아마 생각을 하실 거고 오늘이죠. 오늘 밤 9시 반에 미국 비농업 부문 고용률에 관해서 이게 발표가 돼요. 이게 단기적으로 시장에 상승세를 줄 수도 있고 단기적인 폭락을 줄 수도 있는 현재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지금 연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힘드실 텐데 이 9월 2일뿐만 아니라 9월 16일 날인가? 그때도 미국 CPI가 발표가 되죠. 근데 고용률을 보면은 지속적으로 3월달만 빼고는 이 지표가 지속적으로 고용시장이 괜찮게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명분 삼아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상해도 돼. 경기도 좋아지고 있고 지금 현재 이래. 경기도 좋아지고 인플레이션도 올라가니까 우리는 금리 인상할 수 있어. 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왔었죠. 근데 만약에 예측치보다 여기 나와 있는 것보다 예측치보다
만약에 이게 하락을 했다, 급락을 했다, 그것도. 그러면 고용률이 떨어지고 있구나. 그럼 리세션이 도모하고 있구나. 금리 인상에 관해서 조금 주춤주춤한 그런 기조를 펼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0.5%. 그래서 어쨌건 이것도 뭐 9시 반을 기준해서 이제 움직이는 거라서. 근데 이거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이번 달은 오늘 밤도 중요하지만 16일 날 그 지표가 직접적으로 아마 전체적인 시장에 관해서 아마 방향성을 예측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번 달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미국 달러 인덱스가 109.645 거의 110 가까이 찍었죠. 그래서 엄청나게 계속 모든 기축통화 중에 가장 선두로 올라서가지고 다른 통화들을 다 찍어 누르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뭐 이미 다 예측돼 있던 거죠. SDR 통화 바스켓 IMF에서 이미 이런 식으로 조정을 했었다. 강달러가 예상됐었던 거고, 한동안. 근데 중요한 거는 달러가 그러면은 100년 동안 기축통화 자리에 있었으니까 나머지 1000년 동안 기축통화 자리에 있을 거야.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미 미국도 명목화폐의 끝을 종말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에서도 샌드박스를 준비하면서 여기에 CBDC 기술을 도입을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리플사가 여기 협력사로 또 공개적으로 또 이런 발언을 또 했어요. 예전 같으면 미국 정부 뭐 디지털 달러를 뭐 준비를 하는데 리플사가 어쩌느니 저쩌느니 이런 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미디어는 전무후무했었거든요. 그냥 추론만 했을 뿐이죠. 엑센추어가 뭐 어떻게 해서 뭐 이게 리플사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 그래서 리플이 궁극에는 뭐 어떻게 될 거야. 그때는 추론뿐이었죠. 근데 지금은 우리 대중들이 그냥 쉽게 볼 수 있게 그냥 일반 미디어에도 다 나오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건 가상자산 미디어가 아니라는 거. 야후 파이낸스는 보통 코인텔레그래프, 코인데스크 이런데, 유투데이 이런 데가 전문적인 더 블록이라든가 이런 데가 전문적인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죠. 근데 이거는 금융 전반을 다루는 데거든요. 근데 이런 뉴스가 나왔다? 그러면 일반 대중이 전 세계에 있는 시민들이 다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어쨌건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고, 엑센추어 얘기가 여기 나와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벌써 몇 년 전이야. 5년 전? 5년 전부터 벌써 이런 얘기는 벌써 있었어요. 구글링 해보시면 엑센추어하고 연결시켜서 구글링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여기 디지털 달러를 준비하고 있다. 만약에 달러가 향후에도 계속 공고히 할 거다, 계속 강할 거다, 명목화폐에 문제가 없다면 이 디지털 달러를 발행하려고 이렇게 준비할 필요가 전혀 없었겠죠. 디지털 유로와 디지털 원화, 디지털 위에나 준비할 필요가 과연 뭐가 있었을까요? 하여튼 그렇다는 거죠. 그걸 이미 미국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바이낸스 창펑자하고 이제 한마디 남기더라고요. 코인베이스는 FTX, 그러니까 코인베이스와 FTX는 10% 미만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 말 그대로 여기 점유율이 나와 있어요. 이 짙은 파란 색깔이 바이낸스고 상대도 안 되죠. 그래서 하여튼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예전에는 이런 얘기도 없고 막 이럴 때 무슨 바이낸스가 주춤주춤하고 해킹당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올 때는 바이낸스 망해서 뭐 이 코인 시장 전부 사라진다 뭐 이런 얘기 뭐 저런 얘기 사람들 퍼나르고 불안 심리 조장하고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았었어요. 그런 사람들 중간에 본인이 투자한 코인 이도저도 아닌 상황에서 아마 매도하고 아마 지금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듯이 바라보는 사람도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코인 투자에서 열이 만에 만 명이 전부 다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뉴스가 나오면 그 핵심을 봐야 되고, 이게 페이크인지 진실인지 봐야 되고, 그리고 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런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나 이런 거를 가려내야 되거든요. 사실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저 이제 제 채널에서는 그런 거를 좀 많이 가려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를 보면. 그리고 이게 어떤 여파를 미칠지 모르겠지만 29일을 기준으로 해서 독일 전기료가 전기 선물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1000유로 이상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고점을 찍고 54%가 급감을 했어요.
이게 향후에 단기적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자체만 보면 긍정적인 거거든요. 예, 전기료가 인하가 됐다. 이거는 인플레이션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CPI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9월 8일 날 과연 이 시비에서 금리에 관해서 과연 뭐라고 얘기를 할지, 그것도 이제 궁금해지는 현재의 시점이고, 이더리움 클래식을 본인들한테 이제, 마이닝 해시레이트 이쪽으로 이제 뭐 채굴풀에 맡기면은 제로피로 해줄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기간이 9월 2일 날부터 9월 30일까지. 엔트풀 여기 나와 있죠. 비트메인의 자회사예요, 엔트풀이. 근데 엔트풀이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언급을 한다. 전 세계 채굴기 시장에서 가장 으뜸인 데가 그죠, 비트메인이죠. 그리고 채굴풀 중에 가장 큰 데가 엔트풀이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뭐 마지막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데, 저는 뭐 모르겠어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클래식은 그냥 그대로 홀딩하고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예. 어쨌건 그렇습니다. 여기 뭐 이런 얘기, 그냥 장난식으로 이벤트적으로 단기간에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걸 할 때는. 자, 그래서 추세를 지켜보시고, 네, 마지막 부분인데, 제가 이제 지금 현재 명목화폐에 어떤 오류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유로존 얘기거든요. 유로존 인플레이션, 이 빨간색이 인플레이션, 그리고 밑에 이 푸른색이라고 그래야 돼? 이게 무슨 색이야? 하여튼 이 밑에 있는 이 색깔이 그거거든요. 그 금리거든요. 근데 제로 금리를 한 지가 2015년과 2016년, 2016년부터 제로금리에 들어갔어요. 여기 보시면은 제로금리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돈 풀기를 많이 했었단 얘기죠. 당연히 인플레이션, CPI가 인플레이션이 올라갔어요. 2018년, 19년 때까지. 근데 어느 순간 CPI가 훅 가라앉기 시작을 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은 하지 않았었어요. 그냥 지속적으로 제로 금리였어요. 제로 금리를 했는데 CPI가 내려간다. 이건 뭐예요? 디플레이션이죠. 돈을 풀었는데 인플레이션이 오는 게 정상이죠. 여기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갔었어야 정상이에요. 지금의 9.1%를 찍었듯이. 근데 디플레가 됐다? 그러면 돈을 찍어낼 필요가 없었다. 돈을 찍어내도 그 승수율이 올라간 게 아니죠. 오히려 승수율이 떨어져서 중앙은행으로 이 돈이 다시 들어온 거예요. 투자는 진행되지 않았었고. 그럼 여기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요? 이 상황에서 제로금리를 유지시킨 상황에서 억지로 급작스럽게 9.1%까지 CPI가 치솟았어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갔어요. 이때 왜 올라갔을까?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자 보세요. 가즈프롬 문제도 생겨서 가스관을 잠궜죠. 전기료 인상됐죠. 그럼 유로존의 식량 가격, 모든 가격이 인플레이션이 억지로 올라갔어요. 이 상황에서 ECB가 지금은, 자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우리는 금리 인상해야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돈을 계속해서 찍어냈는데도 인플레이션이 안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사실은 의도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저는 발생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우연의 일치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 돈을 풀었는데 이게 금융시장에 버블만 키웠지 사실은 시중의 인플레이션은 도모하지 않았었다는 거. 근데 이번에 이 계기를 통해서 대중의 양털 깎기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 근데 이 이후에 중앙은행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뭐가 있을까요? 이미 컨트롤 범위를 벗어났어요. 돈을 풀었는데 디플레가 발생했다. 그럼 다음에 리세션이 도모했었을 때 중앙은행에서 ECB에서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연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뭐가 있을까? 다음에 리세션이 오면 돈 풀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명목화폐 시스템의 마지막을 도모를 하는 거고, 그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거고 XRP에 투자를 하는 거고, 그 외에 우리가 흥미롭게 생각하는 코인들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 제가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근본적으로 이런 거부터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명목화폐 시스템의 왜 종말인가? 왜 중앙은행의 컨트롤 범위를 왜 벗어났는가?
당장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급작스럽게 스타벅스 커피 가격이 바닥으로 찍을까요? 치킨 가격이 급작스럽게 내려갈 수 있을까요? 거기에 우크라이나 분쟁 사태에 봉합이란 얘기가 같이 들어가줘야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확 꺾일 수 있는 트리거가 발생된다는 거죠. 사실은. 하여튼 그래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이번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도저도 아닌 지루한 상황이긴 하지만 조금만 더 아마 힘을 내시면 언발의 오줌 누기 장세까지는 보실 수 있는 그런 장세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방송이 좀 늦었네요, 오늘은. 감사합니다.